이기적인 여자.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다 되어갑니다. 필력이 후져도 이해해주세요. 연애 1년 좀 안되게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7살 아이가 하나 있고요. 네, 와이프는 이혼모였습니다. 다 안고 감싸고 제가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와이프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립니다. 아직 20대 중후반입니다. 한창 놀 나이에 친구들 만나면서 노는 거, 옷 사입는 거 끊어가면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전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서 산 옷은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와이프랑 애는 사고 싶은 거 사게 냅둡니다. 저마저 사고 싶은 거 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 그냥 필요한 게 있어도 자린고비로 버팁니다. 문제는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전 그저 돈만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1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오며 약 3번의 이혼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 제가 자꾸 무릎을 꿇어가며 빌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와이프는 제가 무릎 꿇으면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한번 휴대폰을 봤는데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싸운 게 전적으로 제 잘못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와이프는 저랑 힘들게 살 바에 그냥 혼자 산다고 하며 저희 관계 유지에 대해 그다지 의지가 없어요. 툭하면 이러려고 내가 이혼한 줄 아냐? 이러면서 저에게 전 남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놓고 한 번 이혼해서 2번 이혼하는 거에 대해 저보다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문제는 아직 밖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란 소리를 듣는 제 성욕인데요.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요즘 통 피합니다. 이런 걸로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발정난 강아지냐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혼자 자기 위로하며 사는 게 진짜 와이프가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2-3달 동안 진짜 5번 잠자리 가진 게 전부입니다. 와이프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 특히 이럽니다. 기분은 매 시간 안 좋아 보이고 매일 구박합니다. 친구도 의아해합니다. 최근엔 안 좋은 형편에 와이프 등살에 못 이겨 카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와이프는 자기는 성욕이 별로 없다는 둥, 요즘 알코올 억제제를 먹고 자서 하고 싶지가 않다는 둥 하지만 아이가 주말에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에도 절 거부합니다. 웃자고 한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하루 동안 저에게 미션을 줘서 시킨 걸 다 하면 잠자리를 하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저만 만족했던 걸까요? 전 여태 많은 여자들과 이걸로 문제 생긴 적도 없고 오히려 여자 쪽에서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해주는 그런 보상인가요? 미치겠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 여자는 내가 돈 벌어오기만을 바라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맨날 말다툼이나 싸울 땐 그렇다고 네가 돈을 잘 벌어와서 날 편하게 해주냐? 라고 하고 싸움의 끝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벌이가 더 좋아진다는 말을 해야 끝이 납니다. 이런 문제는 친구도 이상하게 봅니다. 전 뭘까요, 이 여자에게? 결혼식 올해 안에 안 하면 헤어진다는 말도 들었네요. 저도 해주고 싶죠. 저희 집에서 반대하는 게 문제인데 솔직히 제 옆에 있을 사람을 더 생각하니 전 집에 허락받을 필요는 못 느껴요. 근데 그랬다가 저희 집안 어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다고 하지만 와이프네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정말 와이프에게 해주는 좋은 결혼식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내년까지 기다리라네요. 그때 얘기하자고. 3년은 지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래요. 중간에서 답답합니다. 와이프는 아이 학교 가기 전에 성씨 문제랑 결혼식 하고 싶답니다. 더 늙기 전에 드레스 입고 싶다고 하고요. 저도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방법이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를 설득하려 해도 요즘 아버지 밑에 있던 사람 하나 나간 걸로 업무가 바빠 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괴로워요. 안 좋은 생각도 나서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실패하자마자 친구가 와서 말렸습니다. 와이프는 이걸로도 뭐라 합니다. 전 이런 와이프가 이제 날 안 보려고 이러는 건가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말하는 문제점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저에게 무언가로 화가 났으면 제가 그걸 고쳐야 헤어지지 않는 건 압니다. 근데 고치기 쉬운 문제도 아닐 뿐더러 말을 누가 봐도 심할 정도로 해버리니까 이제 안 보려고 일어나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와이프 주변 사람들도 뭐라 할 정도로 저에게 전혀 화날 게 아닌 걸로 구박을 할 정도입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이 여자를 놓지 못하고 애초에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된 제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상처 주기 싫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허접한 글이지만 정말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저도 그스니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참고로 저는 여자입니다. 저도 많은 횟수보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싶은 여자예요. 그러나 남편이란 놈은 그것도 하기 싫은지 잘 하지 않네요. 내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하는 남자냐? 그것도 아니고요. 스니님이 가까이 사시면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네요. 저도 그래서 수십 번 말을 했으나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 하니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저도 아이 둘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도 신혼 때는 아주 매일 그냥 불탔는데요. 애 낳고 나니 진짜 뭐랄까? 애한테 24시간 영원히 가출하여 애 재우고 나면 내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관계는 진짜 사치였어요. 그냥 내 몸이 너무 시달린 상태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비두고 싶은? 애가 커도 여자는 할 일이 쭉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스스로 조금씩 도와주고 제 맘을 읽어주고 남자가 본능에 의해 움직이면 여자는 철저히 감정 마음에 의해 움직여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을 배려해줘야지. 이런 거?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게 해보세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남편이 배려해주고 노력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움직이고 잠자리 때도 너무 행복한 40대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내연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빠랑 남동생은 모르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단란한 가족도 아니고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지만 아빠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고 학비며 자식에게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셨고요. 엄마는 전업주부 하시면서 동생과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저는 화목하진 않지만 걱정 없이 자랐고 부모님은 서로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아닐지언정 저에게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였어요. 문제는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안방에서 문 닫고 통화하고 휴대폰으로 카톡 같은 걸 가리면서 많이 해서 설마 했습니다. 작년에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갔는데 자꾸 폰을 하길래 누구냐고 하면서 액정을 봤는데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친구라고 했습니다만 카톡 대화창에서 본 상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엄마랑 같은 꽃 사진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며칠 동안 계속 저 중고등 때 남친이랑 했던 것처럼 카톡을 많이 하길래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가 숙소에서 씻을 때 패턴 몰래 기억해놨다가 풀어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카톡 내용도 봤는데 바람 피는 것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엄마가 씻다가 나올까봐 몰래 보는 처지라 간 떨려서 못했습니다. 카톡 저장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저장해서 보니 본인이 설정한 이름은 남성이었고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 보니 Q&A에 소중한 사람은 이란 질문에 우엄마 카톡 닉네임이 들어가 있고 사진 올렸던 걸 보니 여태 우엄마 카톡 프로필 사진들이 똑같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열받았고 홧김에 서로 잘 준비 다 하고 불 끄고 누워있을 때 제가 엄마 바람 피냐고 했더니 아니라면서 무슨 바람이냐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오히려 저를 쓰잘데없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들길래 아니면 됐다고 하고 자는 척 했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자냐고 물어봤는데 안 자면서도 자는 척하고 대답을 안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 속 뒤집는다고 자는 저한테 혼잣말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여행 다녀와서부터 저는 그 내연남의 카톡 사진 등을 몇 주 동안 훔쳐보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훔쳐보지 말고 대놓고 보자 해서 아예 지금은 기억이라고 저장해놓고 카톡 대놓고 보는 중입니다. 제가 저장하니 카톡 이름도 본인 이름에서 닉네임으로 바꿨으니 제가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달 전 엄마의 내연남의 카톡 스토리에 본인 예쁜 딸이 8월에 신부가 된다며 예비부부 사진 한 장이랑 딸 사진 한 장, 총 2장 올렸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내연남의 존재가 밝혀지면 박살날 텐데 그 남자의 딸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니 저는 내연남이랑 우엄마 모두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중후스럽고 이런 생각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평생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하고 남편 대우도 못 받는 우리 아빠 불쌍하고 어쨌든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엄마가 갑자기 미용실 가서 머리 커트, 염색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내연남 딸의 결혼식에 갈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곳에 내연남 딸의 웨딩 사진? 얼굴만 모자이크해서
내연남 딸의 지인과 연락을 하던가 해서 최종 목표는 내연남 딸에게도 똑같은 충격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움 좀 주세요. 추가로 만약에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결혼할 여친의 엄마가 바람폈고 내연남이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시키면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오래 만난 남자친구한테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의 바람 사실을 알고 나서 고민하다가 1, 2주 후에 말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내연녀의 딸임을 속이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려드려요. 저로 인해서 엄마가 못 견디게 괴로워했으면 하네요. 댓글입니다. 내연남 딸의 시각엔 너도 내연녀의 딸이고 같은 처지인데 왜 죄 없는 그딸한테 난리니? 내연남 자식한테 화살 돌릴 게 아니고 아빠도 사실 알고 새 인생 살아야 하지 않나요? 자기 돈 가지고 딴 놈이랑 놀아나는 걸 모르고 돈 버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증거 모아서 아빠한테 얘기하고 둘의 문제는 스스로 하게 해요. 아, 겁나 더럽다 진짜.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를 잡아봤자 말도 안 통할 테고 그 아저씨 카톡 안다고 했죠. 그 아저씨 카톡으로 글 남겨요. 엄마 딸인데 만약 엄마랑 사이 정리 안 하시면 따님 결혼식장에 가서 따님이랑 사위분한테 말할 거라고요. 굳이 결혼식장까지 안 가셔도 이걸로 해결돼요. 님, 청심환부터 하나 까드시고 차분히 해결하시길.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하셔야 해요. 나이가 많이 어리신가? 두고두고 어머니 괴롭히세요. 자식한테 몹쓸 짓 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아저씨한테 정리하시라고. 내가 못할 것 같냐고. 결혼식장 위치랑 날짜 안다고. 우리 엄마 정리 안 하시면 찾아간다고 말하세요. 형제 자매 있으시면 이 문제 공유해서 같이 해결하시길. 님 엄마가 불륜녀잖아요. 왜 죄 없는 남의 집 딸한테 뒤집어 쓰여요? 그 딸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아빠 동창인 줄 알겠죠. 괜히 깽판 쳤다가 결혼준비위약금 쓰니한테 억대 민사소송 들어와요. 연좌제도 아니고 그 집 딸은 제3자예요. 당사자가 아니고. 엄마가 결정할 문제이고 안 헤어지면 님네 부모님 두 분 이혼하고 새 출발밖에 답 없음. 내연남까지 있는데 이혼 안 하시고 사신다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아빠 바보 만드는 거죠. 증거 차곡차곡 모으시고 아빠한테 알려서 소송 거시라고 하고 엄마 내쫓으세요.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엄마 더럽고 괘씸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아빠 바보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내연남 가족한테도 무조건 터트리세요. 꼭이요. 엄마 핸드폰 몰래 빼내서 그 남자분 연락처 저장해서 카카오 스토리 타고 들어가서 그쪽 가족 한 명 한 명한테 증거자료 다 풀어버리세요. 아, 그리고 통화 목록도 캡처하세요. 카톡 내용만 캡처하지 마시고. 비통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남자 욕할 거 없이 님 엄마 책임도 있어요. 남의 딸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불륜녀고 책임이 더 커요. 남의 집 엄한 딸 잡다 결혼 파토 나서 소송 들어오면 그 돈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요새 이혼도 흠이 아니고 엄마 보고 다 알고 있다고 이혼할 건지 가정 지킬 건지 엄마가 선택할 문제예요. 엄마도 아버지랑 각방 쓰신다면서요. 시댁 갈등 부부 문제 남들이 모르는 가슴 후벼 파는 사연이 있겠죠. 엄마 인생이잖아요. 님이 상처받고 충격받는 건 알겠지만 그 내연남의 딸은요. 그 따님도 입장이 있을 텐데 그리고 엄마 아빠 부부 사이는 모르는 거예요. 님이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행동하지 말고 엄마랑 얘기해봐요. 추가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마지막에 도움 좀 달라고 글을 써서 그런지 생각해보지 않은 여러 관점에서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생각 공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은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글 추가해서 인사드리는 점 죄송해요. 어쨌든 쓴소리마저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선 제 카톡 친구 목록에 내연남이 기억으로 추가된 후 내연남은 제 존재를 알고 카톡 별명을 실명에서 닉네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작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열받아서 뭐라 하려고 전화했다가 안 받으셔서 말았습니다. 추가로 문자 보낼까 다시 전화할까 하다가 엄마처럼 잡아떼실까봐 증거 잡고 연락드리려 말았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아실 거라고 추측됩니다. 엄마랑 저랑 휴대폰 뒷번호 같아요.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카톡 배경 사진은 내연남이 제 카톡 목록에 추가된 날부터 지금까지 가족 사진입니다. 또 엄마는 외출하면 아빠 퇴근 시간보다 한 20-30분 일찍 들어와서 저녁은 차려주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종합해봤을 때는 유부녀인 걸 알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쪽 결혼식에 가게 되면 혼주로 가는 게 아니라 하객으로 가겠지요.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대기 탔네요. 오늘은 마트 가는 차림으로 방금 나가셨어요. 내일도 또 아침부터 대기하려고요. 결혼식 하객 차림으로 나가면 뒤밟아서 내연남과 같이 있는 사진 찍게요. 어쨌든 아빠에 대한 얘기 중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쇼인도 그런 의견도 내주셨는데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대화 단절된 지 오래예요. 엄마는 저랑 동생이랑만 대화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친구와의 전화나 외출을 해요. 동생이 유별난 사춘기 삐딱선을 겪고 가족 중에서는 엄마한테만 속마음을 터놓는 애라 성인이지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머뭇거렸습니다. 어쨌든 또 아빠는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고 축구 끝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사이클을 타거나 축구하러 갑니다. 축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외출하러 나갈 때마다 거기서 공 차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아저씨들이랑 모여서 술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옷도 매일 땀에 쩔은 트레이닝복에 술 잡수시고 오면 얼굴이 검붉어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제가 아는 이상 내연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알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이겠어요. 저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내연남과 엄마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고 많은 분들이 감정적이라고 지적해 주셔서 개선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도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연남 딸 결혼식 가서 뭐 고성방가하고 깽판 칠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내연남 딸의 결혼식 소식을 알고 나서 내연남의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성방가는 아니더라도 내연남의 딸 결혼식에 가면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만날 수 있을 거고 명함 주면서 시간 될 때 연락 한 번만 달라고 부탁드리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엄마가 바람을 피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배웠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결혼을 할 생각을 못하겠던데 그쪽 자식들도 알았으면 했네요. 못된 마음이지만 자식들이 원망해서 그 내연남도 힘들어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쪽 자식들이 저에게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의도치 않게 일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건 엄마의 탓으로 돌리려 했어요. 제 인생도 말려야 엄마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치만 댓글의 대다수가 내연남 딸들한테는 그러는 게 아니다고 하셔서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이 인생 보고 듣고 겪고 하신 선배님들의 말씀 들을게요. 엄마랑 내연남의 증거 확보에 힘쓰려고요. 그리고 증거 확보되면 그때부터는 조언해 주신 대로 해보려 해요. 어쨌든 글 읽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토요일 저녁인데 님들에게는 이런 무의미한 글 때문에 열내시지 마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서 글 써봅니다. 결혼 2년차, 아직 애기는 없고 맞벌이하고 있어요. 평범한 신혼부부이고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 하는데 보태주셨고 시댁은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기대도 안 했고 결혼 후에도 저희가 많이 드리기는 해도 뭐 받은 건 없어요. 신랑이 친정 부모님이 집 하는데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부모님처럼 모실 거라고 하고 잘하기도 해서 이쁨 받고 있기는 해요. 암튼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집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많이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시장 가서도 야채값 비교해서 저렴한 걸로 비교하며 샀어요. 그래도 생활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뭘 위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나 싶네요. 제가 통장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신랑이 이번에 월급 얼마 들어왔는데 기름값이랑 뭐 빼고 얼마 줄게 하면 제 통장에 넣고 모으고 있어요. 한 번도 월급 얼마 받았냐고 그 중에 얼마를 줘도 왜 이 금액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잘못이었나 봐요. 전 제가 벌은 거 정확하게 통장에 다 들어가고 솔직히 저한테 따로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명절이나 각 집에 선물해야 될 때도 좋은 걸로 비슷하게 하거나 시댁 형편이 안 좋은지라 현금도 더 드렸고요. 와, 제가 알게 된 경위는 말하지 않을게요. 암튼 저 몰래 그동안 시댁에 몰래 돈을 팍팍 줬더라고요. 기간도 얼마인지 액수가 얼마인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동안 가족 중 누구와 연락한 걸 보고 짐작삼아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같이 버는 돈인데 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배신감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배신감 느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퍼주고 생색은 있는 대로 냈더라고요. 몇천 원, 몇만 원 아등바등 아껴보겠다고 한 저 뒤로 돈을 그렇게 퍼주면서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비참해요. 솔직히 지금까지 얼마 빼돌렸는지도 모르고 시댁가족 중에 누가 뭘 산다고 했는데 오늘 또 거금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한 저도 진짜 병구 같네요. 자고 있는 거 확 깨워서 이제까지 뭐 한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이제부터 통장 관리 각자 하자고 하고 신랑이 재테크한다고 해서 거금 준 게 있는데 그거부터 내놓으라고 하고 통장 관리 각자 하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결혼 전 모은 돈 몇천만 원입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역시 우리 부모님은 저밖에 챙길 사람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네요. 정이 탈탈 털려서 이제 비슷하게나 그런 것도 개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일어나면 통장 내역서부터 보고 물어봐서 돈 관리 각자 하자 하고 돈 벌어서 그냥 집에 가서 살던지 정확하게 하자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화나서 잠을 못 자겠네요. 댓글입니다. 밑에 경제권 가져오라는데 여태까지 몰래 지네 집에 돈 해준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요? 월급에서 몰래 삥땅 쳐서 돈 보내줄 수도 있고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네 집으로 돈 빼돌리는 게 이걸로 끝날까요? 현재 집도 친정 지원인 거 보니 애 낳거나 집 살 때 또 지원해 주실 가능성 많을 텐데 더 풍요로워 보이는 만큼 또 빼돌리지 않을까요? 님네 집에선 님 부모님이 부모님 돈 가지고 님네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주죠? 근데 님넨 그렇게 지원받아서 둘이 돈 모아 시가를 더 챙긴다는 거 아닌가요? 님은 왜 키워주지도 않은 남의 부모한테 효분으로 타느라고 구질구질하게 사나요? 저런 성향이면 나중에 님 부모님 두 분 돈 가지고 유럽 여행 가면 시부모는 님네 돈 가지고 유럽 여행 보내주자고 싸워요. 유럽분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근데 지원은 님 부모님한테 받아서 님 하나 호구되는 거야 남자에 미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님 부모님까지 호구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애가 남들 다 먹는 거, 다 하는 거, 다 갖는 거 시부모님 때문에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 남편 때문에란 말이 맞겠네요. 일단 재테크한 거 어디다 한 건지 인터넷 뱅킹이든 보자고 해봐요. 미리 얘기하지 말고 저녁에 말하고 당장 보자고. 그 돈 안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 만나서 수순 밟아야지 도둑놈이랑 살 순 없잖아요. 그 돈 벌써 시가에 줬다에 500원 걸게요. 비슷한 상황의 부부라 글만 읽어도 너무 화나네요. 아침에 말고 퇴근하고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다시 돈 메꿀 계획 받으시고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하세요. 이거 이혼 사유예요. 부부지간에 상의도 없이 배우자 모르게 그런다는 건 절대 용납 안 되죠. 감사 들어가야겠네요. 어차피 자기 돈 각자 관리하면 님은 여전히 아껴 쓰다가 집을 넓히거나 아이 양육 같은 가족을 위한 돈을 쓸 거고 남편은 시댁에 돈을 퍼나르겠죠. 증거 모아 이혼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남편은 신뢰를 깨트렸고 그건 지금 덮고 넘어가도 지속적인 의심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과 같아요. 돈이 비거나 모자랄 때 님은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뭘 많이 썼나가 아니라 남편이 돈을 빼돌렸구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님이 남편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싸워서 시집에 돈을 못 주게 하면 남편은 안 준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당분간 돈은 안 주겠죠. 그러면 시댁에서 며느리 잘못 들어와 가정부라 어쩌고 하며 님의 스트레스 지수를 확 높일 겁니다. 그 다음은 남편이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고 하며 주자고 할 거고요. 님이 싫다 하면 세상에 다시 없는 이기적인 사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비자금 만들어서 줄 테고요. 애 생기면 더 심해지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결국 님 부모님 재산과 님 재산 빼서 시가족의 넉넉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님과 님 애는 쓸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남편과 시댁은 고마운 줄 모르니 더 속이 터질 노릇이고요. 님 남편의 행동은 결코 끊을 수 없으니 님도 동의해서 같이 주거나 이혼이거나고요. 다른 방법은 아이 없이 각자 수입으로 따로 경제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님 주머니에서 돈 나갈 겁니다. 증거나 잘 챙겨서 빠른 이혼하는 게 님 인생을 똥통에서 빼내는 일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친구 생일에 밑반찬 선물인데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멤버 4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가 얼마 전 결혼하면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동네가 가성비라고 해야 하나? 나름 살기 좋고 편한데 무슨 재개발 이런 이슈가 없어서 집값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가끔 어울리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그래서 올 초 설에 술 먹다가 설인데다가 영업 제한 시간 이런 게 있어서 1차는 밖에서 가볍게 먹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 데려와서 술을 먹었습니다. 치킨 시켜 먹으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재워놨던 제육볶음에 오뎅탕 끓여서 한 잔 먹으려는데 친구가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울리고 술을 먹었어도 제가 음식을 해준 적도 제 집에 친구들을 들인 적도 없었거든요. 뭐 암튼 친구가 계속 이게 네가 한 거 맞냐고 물어가면서 계속 먹었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 친구랑 저는 골아떨어졌고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콩나물 부겁고 끓여서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갔다가 헤어졌죠. 물론 외박해서 친구는 뒤지게 혼났죠. 그런데 그 뒤로 친구가 맨날 저희 집에서 술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했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음식을 완전 잘하는 건 아닌데 초보보단 나은 정도입니다. 저도 어차피 나가면 요즘 시국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더군다나 절친인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여친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좀 외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친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2명의 멤버도 놀러와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저희 집이 아지트가 됐죠. 그래도 친구가 염치가 있어서 소주 맥주는 기본이고 고기 같은 것도 사오고 선물 받은 양주도 갖고 와서 나름 재밌게 술을 마셨어요. 아니면 밖에서 친구가 무조건 술 사고 저희 집 가서 2차 먹는 그런 식으로도 먹었습니다. 맨날 제가 해주는 거 맛있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방순씨 음식은 어때? 그랬더니 아직 서툴러서 별로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친구 생일이더라고요. 제 생일은 3월이라 그때는 친구가 제 명함지갑 사줬거든요.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요. 그래서 저도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했더니 밑반찬을 좀 싸달라는 거예요. 엥? 어차피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장 봐서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드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양만 3배로 하면 되는 거라.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 3배라고 일이 3배는 아니라는 거.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걸 해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우선은 20만원이나 되는 선물을 받았는데 밑반찬 대충 생각한 건데 파김치, 오이소박이, 진미채, 장조림, 제육볶음, 멸치볶음, 마늘종무침, 연근조림. 친구가 이런 걸 좋아하길래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선 이게 제일 맘에 쓰였고 둘째는 이걸 싸들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아서요. 마치 내 음식 맛없다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처럼 친구 와이프가 기분 상해서 괜히 싸움이라도 날까 걱정이 돼요. 제 마음엔 그냥 선물 사주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아니면 친구 부부 초대해서 그냥 같이 스테이크랑 파스타 같은 거 해서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하는데 혹시나 반찬 싸주면 여자분들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실까요? 댓글입니다. 반찬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딱 꽂아서 주면 그 누구도 마음 상할 일 없이 기분 좋을 겁니다. 내가 와이프면 땡큐인데요. 밑반찬 안 해도 되잖아요. 생일 당사자가 원하니 뭐 해주세요. 그 다음은 그분이 알아서 하겠죠. 진심 나라면 생각해봤어요. 남편이 생일날 밑반찬 선물을 받아온다. 일단 반찬하는 거 싫어하는 저는 먼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는 보겠죠. 자기야, 친구가 왜 이걸 선물로 줬어? 남편은 그냥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겠지만 내 반찬이 맛없다는 이야기를 했나 하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싸움으로 갈지 그냥 서운함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시간적 심적 여유가 된다면 식사 같이 하시고 전에 잘 먹길래 반찬 좀 챙겨왔다 하면서 전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그 친구 아내가 일단 쓰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툭하면 같이 술 먹고 인사불성돼서 오고 외박까지 해서 속 부글부글 열받아 있는데 밑반찬 선물이라고 주고 남편 놈은 신나서 그것만 먹는다? 이혼 한 해 만에 여자 아니냐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자준 음주를 그 아내분이 고깝게 생각하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밑반찬 10만원권 상품권에 그래도 마음이 쓰이거나 센스 있어 보이고 싶으시면 친구분에게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도 물어봐서
네가 말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재수씨도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만들었다 하고 전해주시면 더 좋을 듯요. 저나 제 남편은 동갑이라서 남편 친구들과도 서로 진짜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데 같이 만날 때마다 그래도 이젠 재수씨라며 거의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고 제 남편보다 절 더 생각해서 챙겨주는 듯한 모습들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자주 밖에서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종종 제 분노 게이지를 휙휙 올려주던 그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에라이 인간들아 하면서 한 번씩 웃으면서 욕해주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반찬 안 해도 될 것 같고 혼자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생일 선물이라지만 기분 좋지 않을까요? 거기다 맛도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생일 당사자가 원하는 건데 뭐 어때요? 반찬 너무 가짓수 많게 하지 말고 밑반찬이랑 닭볶음이나 정육 정도 메인하고 상품권 10만원 정도 하면 정말 부부 모두 좋아할 듯해요. 저도 주부인데 정말 최고죠. 친구가 그리 계산적이지 않고 경우 있어 고마울 것 같아요. 음식해서 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추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다른 분들 글 참고해서 글 씁니다. 어제 친구가 또 와서 이 글을 보여주진 않고 술을 마시다가 그냥 남자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의기투합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친구 와이프까지 초대해서 친구 와이프 좋아하는 스테이크랑 파스타 해 먹기로 했습니다. 한우 좀 좋은 걸로 사다가 준비하고 랍스타랑 블랙타이거 같은 해산물도 좀 준비해서 나름 코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와인도 한두어 병 같이 해서요. 밑반찬은 적어놓은 것 중에 친구한테 3개만 고르라고 했더니 파김치 오이소박이 2개 고르더니 어제 저녁 메뉴로 간장 닭갈비 해 먹었거든요. 야끼니쿠 스타일로. 암튼 그거랑 같이 싸먹은 깻잎장아찌 맛있다길래 둘이 3번 정도 먹을 양, 제가 일주일에 먹은 양 정도로 싸뒀다가 그냥 그날 분위기 봐서 챙겨주려고 합니다. 남자 혼자 부지런히 잘해 먹는다고 하시는 칭찬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혼자 10년 정도 살다 보니 이제 외식을 잘 안 하는 성향도 좀 있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친구 부부 왔다 가면 그날 먹은 후기 정도 짧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썰닭입니다. 토요일이네요. 점심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갈 사람 손. 사연들은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유쾌한 사연들 들고 오도록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가 슬슬 고픈데 뭘 먹을까? 비빔국수? 잔치국수도 땡기는데 뭐 먹지? 고민하지 말고 둘 다 먹어. 아하,